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 최하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YTN에서는 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현재 갈등 국면까지 관련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통해 정리해보면 2011년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표로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있던 만 5세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3월 만 5세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만 3, 4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영유아 지원 정책의 예산을 두고 그간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각 이해 당사자들의 대처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자체별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하영 기자, 지금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1년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치원 누리 예산의 경우는 일부 편성하거나 모두 편성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아예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거나 2개월이나 6개월치 등 부분 편성한 곳도 많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문제가 되는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인데요. 앞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일부 시도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4곳입니다. 강원, 전북 등은 어린이집 예산만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편성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된다며 교육부는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추가 경정예산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전액 편성 계획을 내놓은 일부 교육청들에 먼저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선별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구와 울산, 세종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하겠다는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구는 8개월, 울산은 9개월, 대전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6개월씩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했었고 세종교육청은 아예 전액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계획안은 냈지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편성했던 제주교육청 역시 추가 예산 편성은 힘들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성 계획의 조건부를 제시한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사실상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태도지만 국고지원 등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요. 전남교육청은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의 일부가 조기에 지원된다면 조건 아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편성할 예산이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등 7개 교육청의 본 예산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들이 세출 항목 등을 조정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 2천억 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충북과 부산, 인천, 제주교육청 등의 본예산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상태로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인 910억 원을 남은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될 경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는 30만 원에 가까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해서 벌어지면서 보육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이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물론이고 향후 장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젊은 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편에서는 정부의 특별 교부금 사용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였고 또 정부 측에서는 지자체 예산 편성에 관해서 법률 조치를 예고하는 등 앞으로 갈등이 보다 더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논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언론의 보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당장 보육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교육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갈등이 계속되다간 지원이 끊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나마 아주 조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해결책을 찾는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예산 지원 여부를 두고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역시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부가 예산 일부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봉했습니다. 교육청들은 부족한 예산에 그나마 다른 예산까지 누리과정에 돌려 쓰는 방식으로 보육 대란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일부 교육청들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예산 편성에 대한 철학이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경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교육청들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왜 지방에 떠넘기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 것은 애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이 둘을 합쳐놓고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라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어차피 교육부 소관이니 어떻게든 책임지고 편성하겠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일부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냥 평행선을 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는 걸 정부와 지자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식 교육부 신임 장관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취임 일성으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감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일부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비롯해 서울과 울산, 대전교육감 등 4명의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해결점을 찾기 위한 포석은 마련된 건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만약 협의가 틀어진다면 정말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은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항상 주목하고 열성적인 취재를 통해 한쪽에 치우침 없는 기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창업 런웨이와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보도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16일 미국은 7년 동안 유지해오던 제로금리를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급증했던 우리나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부채 역시 미국 금리 인상 영향권 하에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떠한 파장을 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악재와 더불어 무엇보다 국내 실업률이 문제인데요.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청년 실업자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역동적인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YTN의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런웨이는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21세기 청년 인재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통해 시청자에게 감동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4일 방송된 청년 창업 런웨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외식 부문 창업 베스트를 모은 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송은 성공한 외식업체 대표 창업자의 창업 스토리들을 엮어 창업 성공의 핵심 조건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성공한 각 외식업체 창업 사례를 통해 창업 성공의 3가지 핵심 조건으로 상품성 있는 아이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시청자에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사례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창업 기회를 주었고, 외식업체 대표들의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청년 도전자들에게 큰 유안이자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지상파와 종편 채널에서 핫 아이템으로 음식과 셰프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런웨이의 2015 외식 창업 베스트 편은 시청자와 외식 창업 관심자에게 또 다른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 시청자에게 방송 내용을 전달하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음식 아이템을 통해 성공한 외식업체 대표들의 창업 스토리들을 테마별로 구성하여 성공적인 창업의 핵심 조건들을 잘 정리하여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방송은 이들의 창업 성공 사례를 통해 전달해주는 내용이 메뉴 정복 필수 공식이나 고객 만족 필수 공식 혹은 시스템 정복 필수 공식과 같이 어떠한 필수 공식이 곧 창업 성공의 핵심 조건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인식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창업 관심자나 준비자들은 방송의 창업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적 측면의 정보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은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창업 정보를 제공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새로운 안목과 해안으로 절박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런웨이가 길잡이로서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까지 YTN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400여 건이 훨씬 넘는 관련 기사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다양한 북한 관련 보도와 정보의 신속한 정보 제공은 타 매체와 차별화되는 영역으로서 나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해 관련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기 추정 보도가 이루어졌고 정부의 관련 유관 부처들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핵실험 성공 발표가 보도되자 YTN을 포함한 여타 국내 방송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핵실험 관련한 자극적 보도 기사를 시청자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과 자료는 북한 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규탄과 청와대와 정부 유관 부처의 강력한 대응 발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시청자들은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해 보도와 함께 일촉즉발의 남북 군사대치 보도로 준전시 상태의 한반도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었습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관련 기사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한국의 핵무장, 미국 핵 항공모함 배치, B-52 전략폭격기 전개 등으로 무력에 의한 강대강 대응 보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남북의 군사대치와 결부되어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닌 긴장을 해소하는 대안과 방향이 제시되는 보도와 정보 제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한 자막이나 또 내용 전달이 미흡한 그래픽과 어색한 화면의 노출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명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슈오늘 일부에서 지역별 한파특보와 비상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를 화면 하단 스크롤 자막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비상사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점이 아쉬웠고 모든 시청자가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스크롤을 활용해서 구체적 대비법을 간단하게 고지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출발 일부 날씨 전달 코너에서 전국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TV를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이상 전국 기온이 몇 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 이후 문제를 인식한 듯 뉴스 출발 2부에서는 문제가 된 이 화면을 빼고 방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전북 새벽부터 눈, 출근길 빙판주의라는 관련 기사를 해당 기자가 리포팅을 하면서 휴대폰을 한 손에 쥐고 계속 쳐다보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아마도 휴대폰 메모장에 써둔 원고를 읽는 듯 했는데 휴대폰을 손에 계속 쥐고 리포팅하는 모습이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나이트 일부 기상센터 연결 코너에서는 화면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면서 알아보기 쉬운 그래픽이 사용됐습니다. 그래픽 안에 문자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가시성 높은 친절한 그래픽이었다는 시청자 격려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언론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은 선거와 선거에 관련한 이슈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마다 또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 약자들과 이들을 돕는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외롭고 힘들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요? 사회적 약자란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어려움으로 해체에 직면한 가족이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연시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인천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배고픔을 참지 못해 11세 소녀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몸무게가 한참 모자랐던 아이가 추운 겨울 맨발에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아이를 학대한 부모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인 이들은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이 필요했던 우리 사회 약자들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뉴스의 속성 때문에 한 사건만 지속적으로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건들에 묻히기도 합니다. 2015년 연말 50여 개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터를 떠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취업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청년 실업률도 9.2%까지 올라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사실 정년은 연장되었지만 고용의 질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3포, 5포, 7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 세대는 부모가 물려준 부에 의존하면서 살게 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터가 줄어들고 노동의 대가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소리 없는 외침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현상과 사실 전달식을 뉴스로 흘려보내기엔 약자들의 외침이 너무도 절실해 보입니다. 결국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치보다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